이게 뭐가 나올지 예측을 못하는 게 예측이 안 되는 게 예. 매력인 것 같아요. 한동훈 이제 위원장 진께서 장관하실 때 재밌는 게 보통 장관 정책보좌관을 2명, 3명 쓰잖아요. 네. 그리고 한 명은 좀 정무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여의도와의 소통이라든지 정치적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잖아요. 한동훈 장관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보좌관이 없어요? 네, 그 어떤 정무형 보좌관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일부러 뭐 쓰지 않은 점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메시지를 예전부터 본인이 직접 내왔거든요. 예.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어떤 법조인에서 국무위원에서 그리고 정치인이 되는 하나의 큰 그 포인트가 되는 메시지인데 이것이 보통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잖아요. 뭐 좀 야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새로운 뭐 시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들어가겠지만은 과연 어떤 뉘앙스와 어떤 어투로 나갈지는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매력일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본인이 뭐 메시지를 다 쓴다. 그리고 사실 그때 그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날도 마지막까지 이임사가 안 나와서 기자들이 막 왜 안 나오냐 이랬는데 네. 장관님이 고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이 글을 다 쓰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뭔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요. 뭐 비슷한 취지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은,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본인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원탑처럼 다 뭐 수사할 때도 혼자 다 하고, 이거 법무장관 할 때도 주변에 도움 안 받고 혼자 약간 다 하는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인데 여의도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이제 뭐 국민의 문법이다, 뭐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서초동 사투리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뭐든지 약간 법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다 아니다. 아, 그게 서초동 사투리다. 그런 예. 거죠. 특히나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계 정립을 뭐 기존에는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잡범 수준의 이렇게 취급도 하고 어쨌든 범죄 피의자처럼 이렇게 이제 그 규정하고 그렇게 이제 대했는데 그리고 또 그걸로 어쨌든 보수층이 이제 득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거 보면은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을 다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싸움닭 이미지만으로는 중도층 이렇게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죠. 예. 그리고 한동훈 장관 뭐 메시지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뭐 그 막 뭐 인용도 하고 멋있게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은 그 외부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내부 메시지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안에서 본인을 약간 비토했던 정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컷오프 대상자들 영남 중진들 이런 분들한테도 던지는 메시지가 싸움닭처럼 이제 세게 가면은 그게 될까요?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메시지가 나오긴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되고 난 이후에 당 지지율 조사한 거가 나왔는데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고요. 양당 이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2.6% 포인트로 좀 줄어든 겁니다. 그 전엔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섰는데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좀 좁혀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. 이승만 전 행정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한동훈 효과 때문에 나타난 거다. 수도권에 실제로 좀 다녀보면은 현장에 좀 바람 부는 게 있어요? 한동훈 효과도 있지만은 그 민주당의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예. 부분들이 차곡차곡 좀 누적이 돼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지금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.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우리 국민의 힘과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반사이익으로 간 게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이 기대감을 다시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8%에서 2.6% 사이로 좁아졌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치고 올라오는 것은 기대감을 넘어서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. 이제 그 성과들이 이제 하나씩 보여줄게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, 당면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제 눈으로 보여줘야 될 것들이 이제 비대위원장 돼서 야당 대표 예방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그 말의 전쟁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전에 청심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뭐 법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예스냐 노냐 이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법적
웃긴 용어를 넘어서 정치적 용어의 차이는 좋아도 안 좋은 척하고 안 좋아도 좋은 척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는 이런 예. 부분들이 좀 깔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인간의 세련미를 넘어서 정치적 세련미가 좀 더 가미되면서 좀 나아간다면은 일단 그냥 아직 잘 모르겠는 기대감이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민주당은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 우리가 한동훈 나오면 땡큐, 뭐 한나땡 하면 안 된다. 그건 너무 일차원적이다. 이런 얘기를 또 친명 정성호 의원이 하기도 맞아요. 했거든요. 네. 실제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. 약간 좀 신경 쓰면서 좀 위기감도 있고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? 일단은 약간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말씀을 하시기에는 어쨌든 뭐 칭찬하고 막 이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죠. 예. 근데 그게 이제 자칫 이제 국민들께 보이기에는 한나땡처럼 보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은 뭐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뭐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뭐 신상품이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. 전 이번에 여론조사에 그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약간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이고요. 예. 실제로 약간 보수 결집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뭐 중도층에서는 어느 정도 어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약간 흔들리는 보수층 뭐 대구 경남 뭐 이렇게 그 TK PK 지역은 약간 잡은 것 같다.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앞으로 이제 잘해야 되죠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선수들을 바꿔가면서 예. 지금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선수들을 바꾸고 있는데 민주당은 20년째 그냥 같은 선수들이 계속 매번 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2년도에 뛰었던 황선홍, 홍명보 같은 선수들이 약간 은퇴했는데 다시 또 나오겠다고 내가 축구 아직도 잘한다. 필드에 나와서 네. 예. 아직도 잘한다. 근데 네. 어쨌든 국민의힘은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.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용병인데 외부에서 인재 영입으로 쓴 거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이 흔들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못 찾으니까 또 외부에 계신 또 한동훈 장관 또 영입해서 쓰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어쨌든 약간 이런 그 변화, 그 용인술 이렇게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.